저쪽도 그 못지않게 뭐랄까 이들 나름대로의 악플 공격들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일 쓰고 있는 악플 공격 중에 주말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다고 했다라고 하는 요걸로 갖고 이제 제일 크게 던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시민 작가가 현란형을 비하했다라는 걸로 엄청나게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방송 시작 전에 송작가 TV가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여러분도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9일 날 국회에서 이재강 의원이 주도를 해갖고 한반도 평화 경제회의 상임의장인 김진양 씨가 짐 로저스의 지지 선언문을 대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짐 로저스하고 김진양 씨 그리고 송경호 교수 영국 교포죠. 송경호 교수가 서로 합의를 해갖고 이거를 SNS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썼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어제 매일신문 기자 하나가 단독이라고 하면서 아니다라고 하면서 짐 로저스한테 이메일을 보던 회신문의 일부를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딱 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구를 내서 단독으로 이걸 던졌고 이걸 국진당 배현진을 비롯한 온갖 언론 매체가 개떼처럼 이걸 물고 늘어났었어요. 언론 매체라고 하지 말아요. 그런 쓰레기들이.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린다면 이 지지 선언문은 짐 로저스와 합의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해서 쓴 합의문이 맞습니다. 지지 선언문이 맞는데, 자, 이 안에 기자가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이 원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던졌길래 짐 로저스가 저렇게 답했을까가 중요한 거거든요. 짐 로저스와 김진양 그 의장의 얘기는 단어의 문제라는 거야. 단어의 문제. 즉, 일상적인 정치적 지지를 말하는 서포트냐, 아니면 엔도스라고 불리는 엔도스 같은 지지하다의 뜻이에요. 한글로 하면. 근데 엔도스라고 하면 법적, 보증적, 경제적 책임을 다지는 겁니다. 즉 서포터는 내가 누굴 좋아해, 트럼프를 지지해 이렇게 가는 거지만 서포트스가 아닌 엔도스를 쓰게 되면 그 지지에 대한 경제적, 법적 그리고 나중에 금융적인 그 모든 책임까지를 전부 다 내가 보증한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질문을 던졌을 때 원문의 기자가 뭐라고 물어봤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서포트의 입장이 이제 엔도스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발표를 한 걸 가지고 단문을 보여준 거 같고 편집을 해갖고 이 기사를 낸 거죠. 더 이상한 거는 이 기자가 이 기사를 단독으로 올려놓고 물자마자 기사를 삭제했어요. 왜 삭제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 기사, 매일신문의 최훈민의 이 기사는 과거에 이재명 후보 아들이, 강릉인가요? 강원도에서 선배 교습소에서 일하다가 불법 교습으로 해가지고 벌금형 500만 원을 맞게 만든 그 사건을 보도했던 바로 그 기자입니다. 이 사람 문제되는 보도 되게 많았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전에 뭐 같이 그때 이준석 그때 뭐였지? 그 처음에 여론조사 올라올 때 같이 방송하던 게 최현민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최훈민이라는 사람이 요렇게만 딱 띄워놓고 단독으로 던져놓고 그 기사에 삭제를 했어. 그러니까 가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끔 만든 상태에서 자기는 삭제하고 입을 닫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와갖고 국짐이 뒤늦게 물어갖고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걷는 것도 우스운 꼴이지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 삭제를 이재명이 시켰다는 거야. 언론 탄압을 해갖고 단독 기사를 내리게 했다는 거야. 지금 찾아보면 없으니까. 그러면 그걸 기사로 써야지. 장난해 지금? 근데 이 최훈민이라는 사람하고요, 예전에 조선일보 계열의 그 최훈민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원래 이런 류의 기사들을 써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던
기자인데 그 얘가 외에 이 사람 제일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조국 그렇죠. 장관님 당시에 정말 그 싸가지 없던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노조가 불로 자기 이렇게 분신하는데 뭐 안 막았다. 그거를 검찰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것도 그 아. 사람이에요. 아, 그 사람. 그래서 그때 건설로죠. 이쪽 방향으로는 아주 이름난 기레기인데 얘도 던져놓고 지워버린 걸 갖다가 지금 언론들이 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 기사를 이재명이 삭제시켰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안 맥히니까 지금은 송경호 그 교수가 평양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다고 이 사람 영국 동포거든요. 영국 살고 계시고 거봐 그 북한이랑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네 라고 하면서 요걸 또 종북으로까지 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탈북민들이 보통 제3국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딥하게 연관돼 있는 나라고요. 우리가 사실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고 잘 모르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북한하고 관련이 있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학문의 자유가 있고 정치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북한을 갔다 온 그 유럽 국가의 교수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각을 딱 그 색안경을 딱 끼워가지고 야 이렇게 보는데 그게 하나도 그 상황에서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원민 기자가 도대체 무슨 말로 진리를 김노조스한테 했을까? 왜냐면 이게 특정 특정 사람을 특정해갖고 대선 후보를 지지하라는 차원의 지지문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책들에 대한 대북 정책에 대한 것들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던 호소문을 그런 방식으로 악용해갖고 질문을 던져서 말하자면 당신이 이거 책임질 수 있어? 엔도스 할 수 있어? 라고 던진 다음에 그건 아니다라고 답변을 갖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김진양 그 위원장도 어차피 이제 선거 국면에서 이 사실은 맞다라고 오늘 다시 얘기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 짐 로저스 관련한 내용은 짐 로저스 본인이 등판할 수 있더라도 섭외를 통해 가지고 진실을 밝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최훈민은 던지고 튀었어요. 기사를 삭제하고. 아니 튀었다고 되는 문제가 이거 되는 아니에요. 문제는 아닌데 그걸 갖고 지금 주워 듣는 2자, 3자들이 갑자기 정북으로 몰고 가고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무슨 정치 이슈화시켜서 뭐 국제 외교의 뭐 신뢰는 어쩌는 이 난리들을 치고 있는데 떠들면 떠드는 만큼 나중에 징벌을 받을 거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절대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하루 남은 상황에서 이걸로 리박스쿨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유시민 전 장관 관련해가지고, 지금 설란형 비난을 했다, 노조를 격하했다 이러면서, 심지어 권영국 후보까지 물고 덤벼들고 있고, 진보계 평론가라는 사람들도 유시민을 물어뜯고 있는데, 누구요? 잠깐만. 진보계의 평론가가 그 발언을 문제 삼는 건 누구죠? 아니, 진보계로 알았던 평론가가. 그러면은. 모 전 의원 같은 사람이 또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기는 했는데. 그동안 위장하고 있다가 본성 드러냈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송 작가 TV의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팩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는 부분인 거예요. 이 발언이 처음 나온 게 이제, 뉴경에서 따로 이제 유시민 작가를 불러서 김어준 총수하고 대화를 하던 과정 중에 유시민 씨가 지금 있는 설란영 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생으로 봤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참 특이한 걸 봤어. 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이렇게 내지르는 식으로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데는 뭔가 쭈뼛쭈뼛한 주저함이 보이더라는 거지. 저는 굉장히 돌리고 유하게 표현을 하시는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왜 그러냐면
이 세 사람은 사실은 그 당시 학생운동, 노동운동에 섞여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만났던 사이예요. 직접적인 접촉을 했던 사이입니다. 같이 밥도 먹고, 같은 공원에서 잠도 자고, 같이 투쟁을 하던 동지였기도 했었고, 가장 적극적으로 민주당의 김문수 씨를 입당해라, 김대중 총재 찾아가라라고 권했던 사람도 유시민 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유시민 민주당 소속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후보가 공직에 아니야. 있는 사람도 아니거든. 아니 후보가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대선 후보급으로 기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류에 있어서의 이제 평론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봐도 설래영 씨의 입장이 그 당시에 많이 힘들었고 남편에 대한 어떤 그 존경심 내지는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걸 애들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설래영 씨의 당시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래영 씨가 노조 발언을 하거나 저런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간다는 거지. 근데 그에 관련된 증언을 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당시에 같은 노조 운동을 했던 여성 동지들의 얘기 몇몇 분을 인터뷰를 들어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김문수가 대학에서 판매를 한 서점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설래영 씨는 그 당시에는 아마 교제 중이었을 상태였을 건데, 밥을 갖다 주고 그 안에서 이제 말하자면 수발을 좀 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대놓고 너는 머리가 나쁘니까 기본적으로 한겨레도 읽고 동아신문도 동아일보도 읽고 사설도 읽고 그런 거 해설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기본으로 이론은 할 줄 알아야지 이러면서 막 구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가갖고 갑자기 동아일보 사설을 보고 있는 설래영 씨한테 동료가 물어보니까 김문수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분이 계세요. 방직노조 하셨던 이총각, 이거 여성분입니다. 이총각 노조위원장 얘기를 보면 평상시에도 결혼 후에도 설래영 씨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누가 일반 노동운동하는 여자랑 학생 출신 노조 학초라고 결혼한다 그러면 내가 도시락 싸들고 말리겠다 쫓아다니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본인한테 대놓고 배운 거 없다, 못생겼다, 교양 없다, 이런 식으로 키가 크냐, 집안이 좋냐 이러면서 그렇게 비하를 했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누가 혹시라도 대학 출신의 학출 출신 노조원하고 이런 결혼을 한다 그러면 도시락 싸들고 난 말릴 거야 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한 대접을 받고 김문수가 어떤 방식으로 그 설래영을 대했는지에 대한 걸 유시민 작가는 최대한 순화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노조 비하, 여성 비하로 해갖고 막 몰고 가고 있다는 거지. 김문수는 자기 티셔츠에다 뭐라 그랬더라? 아무튼 자기 부인 티셔츠에 올려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김문수가 여자들한테 1억 주면 증권에서 다 날리기 때문에 나눠줘야 한다는 얘기처럼 애초에 이 사람은 여성에 대한 존중이 없고요. 젠더 감수성이 완전 없는 꼰대예요. 특히나 자기가 어느 정도 좋은 대학 나왔고 그런 와중에 고졸인 부인이랑 노동자인 출신 부인이랑 결혼했다고 하는 거를 자랑인 듯 하면서도 그거를 통해 갖고 엄청나게 압박을 준 거야.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다 나왔어. 자기 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하고 국회의원 장관 이런 데 들어온 사람들 아니고 일반인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렇게 좋은 자리 많이 들어왔지만 나는 그거 인정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이병철 딸도 결혼 반대하면 여기 극단적인 선택하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만큼 남녀의 사랑이나 젠더나 부부관계에 대한 일상적인 의식이 틀려먹은 놈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하고 진짜 나름대로 옛 동지 부부를 지켜주기 위해서 했던 유시민 작가를 지금은 무슨 대선에 나와서 망언한 사람처럼 막 몰아대고 있는 거고 그 책임과 사태를 이재명이 책임을 져야 된대요. 왜? 왜 진짜? 아니
나도 책임지고 싶어. 나도 좀 어떻게 그렇게 걸어봐, 그러면. 그리고 진짜 우리 진짜 미치겠다. 쪽은 솔직히 우리 일찍 하시는 분들은 아휴, 그래 아무리 정치적 성향이 달라도 우리가 금도는 지키자라는 마음에 저희도 사실 방송하면서 원색적으로 저 이찍들처럼 원색적으로 하고자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돌려서 난 도대체 그 발언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내가 여성이어도. 그리고 진짜 나 같은 여자니까 내가 진짜 저 더 원색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설란영에 대해서. 그리고 설란영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근데 차마 그래 나는 이찍 같은 금수하고는 달라야지라는 생각이 저 역시도 그 원색적인 표현 진짜 가라앉히면서 저 이렇게 욕하지만 저 욕 안 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대놓고. 그거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저것들은 금도가 처음부터 없는 금수 같은 것들이잖아요. 니들 인생부터 돌아보고 니들 행동부터 니들 말부터 좀 돌아봐. 그리고 지금이 이러한 논쟁 자체와 이런 제3자, 그 외부적인 걸 끌어들여갖고 음해하는 게 투표에 무슨 도움이 되고 국가 비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요 얘기를 집중적으로 아마 오늘 마지막까지 아마 쏟아 부을 것 같은데 미리 송 작가 TV에서 요 두 건에 관해서만큼은 그런 거 아니다. 이건 저들이 오히려 아유, 씨. 자학을 하고 있는 거다. 아니, 그냥 여자들 사이에서 우리 하는 얘기 다이렉트로 해볼까요? 하지 마. 위험해. 나 진짜 하고 싶어. 여자들 사이에서 앉으면 우리 그 얘기 해, 결혼 가지고. 솔직히. 거기까지. 자, 아무튼 요거는 대나무 숲으로 여러분을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